1990년대 후반 한 농업 공동체는 스스로를 자연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내부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흙도 자연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진 기숙형 교육, 의료 접근 제한, 종교적 통제 아래 기록조차 남지 않은 실종들. 그리고 2012년 해외 농장에서 발생한 아이 5명의 사망 사건은 이 공동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적할 것은 그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통째로 지워버린 사이비 종교의 구조적 악의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기록과 증언, 자료에 기반한 사람의 삶을 되찾기 위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사라진 기록을 다시 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남 산청 일대의 농경 기반 공동생활회는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마을 중심부까지 내려가려면 차량으로 20분 이상 이동해야 했고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필요한 일을 해결했다. 장복이나 의료기관 방문처럼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은 정해진 담당자가 일정 주기를 따라 처리했다고 한다. 구성원들은 이를 오랜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였고 외부에선 그 구조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 공동생활회에서 생활하던 한 중년 남성은 실종 전까지 꾸준히 밭일을 도왔고 체력이 필요한 작업이 많은 농경 공동체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외부와의 갈등이나 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징후는 없었다. 일지에는 그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 작업에 참여한 시간, 그리고 저녁 모임까지의 일정이 반복적이지만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기 기록을 보면 그는 공동생활회가 정한 생활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낀 흔적은 없었다. 그가 가족과 함께 산 것은 아니었다. 이 공동생활회에서는 가족 단위보다는 개인 참여가 더 많았고 구성원 대부분이 공동주거동에서 생활했다. 몇몇 주민들은 비슷한 시기로 이곳에 들어와 몇 년을 함께 보냈다. 기록에 따르면 실종된 남성은 입주 후 약 3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동일한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실종 전날의 기록을 보면 그는 새벽 무렵부터 밭으로 향했다. 농경 작업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공동생활회의 내부 기록에서는 그가 오전 9시 이전에 특정 밭 구역에서 작업한 것으로 적혀 있지만 이 기록은 이후 진술과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주변에서 함께 작업한 구성원들은 그를 오전 중반에는 다른 구역에서 봤다고 말했다. 두 구역은 서로 멀지 않았지만 작업 일지와 목격 진술 사이의 시각 차이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계속 언급되었다. 실종 당일의 움직임은 오후로 갈수록 더 흐릿해진다. 공동생활회 내 주거동 주변에 설치된 출입 기록에는 그가 오후 3시 이전까지 2차례 드나든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 시간대에 대한 증언은 분명하지 않았다. 어떤 구성원은 그 시각대에 그가 주거동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시각에는 해당 구역에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출입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당시 사용되던 기록 방식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집 내부를 처음 확인한 것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였다.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은 남성이 저녁 모임에 나타나지 않자 첫 번째 이상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일일 활동 정리 시간으로 불참 시 별도의 보고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날은 그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 구성원 중 몇 명은 그가 늦게라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공동생활회 측은 내부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주거동의 방은 간소한 구조였다. 침대 하나와 보관함 몇 개, 작업복이 걸린 옷걸이가 전부였다. 방은 크게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급하게 무언가를 챙겨 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지갑과 신분증 같은 기본 소지품은 방 안에 그대로 있었으며 외출을 위해 준비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방 안에서 발견된 기록들 역시 며칠 전까지 작성된 일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실종 당일로 적혀있던 부분은 짧은 문장 하나로 끝나 있었다. 그 문장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러 해석이 존재했다. 경찰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방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생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초기 판단으로는 자발적 외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방 안의 소지품이 모두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부 실종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다만 그 당시 기록된 경찰 일지는 짧고 간결해서 방 안에서 어떤 점을 더 면밀히 확인했는지는 명확히 남아있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출입 기록의 특정 시각대였다. 경찰과 공동생활회가 함께 확인한 출입 일지에서는 오후 2시 무렵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남성의 출입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각대에 남성이 주거동 주변에서 실제로 목격되었다는 증언은 거의 없었다. 출입 기록은 명확했지만 그 기록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도 당시 사용되던 기록 방식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두고 기억이 엇갈렸다. 실종 신고는 저녁 모임이 끝난 직후 접수되었다. 구성원들은 남성이 저녁 무렵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낮 시간대의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이후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구성원들은 그날 오후 이후 그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그 인물이 실제로 그였는지 확인된 적은 없었다.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기록상의 공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출입 기록과 공동생활회의 일지는 특정 시각대를 기준으로 갑자기 간결해졌다. 일지의 작성 방식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교적 상세했지만 실종 당일의 기록은 오전 이후 부분이 짧은 문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일 수도 있었지만 초기 조사에서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지 작성 방식의 변화가 의도적이었는지 단순한 실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기록했다. 이후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자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실종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려 했지만 워낙 내부 생활권이 넓고 구성원들이 맡은 작업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시간 흐름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밭작업 구역은 서로 떨어져 있었고 주거동과 창고동 역시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오후 이후 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경찰은 공동생활회 외부 지역에 대한 탐문도 진행했지만 실종된 남성이 그날 외부로 나갔다는 확인된 정황은 없었다. 마을 주민들 중 그날 그를 봤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고 주요 도로 CCTV에서도 비슷한 체격의 인물이 포착된 기록은 없었다. 다만 일부 CCTV는 사각지대가 있었고 농로 입구 등 주요 지점들에는 당시 CCTV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이동 경로는 더 모호해졌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경찰은 다시 공동생활회 내부를 확인했다. 이때 확보된 구성원들의 진술은 시간대별로 나열되기보다 기억에 의존해 설명된 경우가 많았다.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작업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실종된 남성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은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오전과 오후의 흐름을 분리해 기록했고 2시간대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간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간격은 단순한 공백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증언들이 모여 형성된 공간이었다. 공동 생활회 내부 구조는 이 조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내부에는 밭과 창고, 주거동, 공동 조리 공간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각 공간 사이의 이동 동선은 외부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이 구조를 몇 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했지만 처음 현장을 방문한 경찰은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밭과 밭 사이에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작은 흙길이 이어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특정 시각대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장소부터 확인을 시작했다. 공동생활회의 출입 일지에는 오후 2시 무렵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그를 목격했다는 구성원은 거의 없었다. 몇몇 구성원은 그가 오후 초반에 주거동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각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당시 시계를 보지 않았다는 진술이 반복되었고 일부는 그날 오후 작업이 많아 주변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진술들이 서로 대조되지만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기록했다. 출입 기록 장치는 오래된 방식이었다. 전원을 연결한 뒤 구성원들이 출입할 때 손으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었고 기록은 종이 형태로도 남겨졌다. 그러나 입력 시간의 정확성은 장치 자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장치가 그날 고장났다는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는 종종 번호를 잘못 입력하고 다시 입력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출입 시간의 신뢰도를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건 초기부터 존재했다. 실종된 남성이 생활하던 방의 구조는 단순했지만 사건 이후 여러 번 확인되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책상에는 그가 사용하던 노트가 놓여 있었다. 초기 기록에서는 이 노트가 일지로 활용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일지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간단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종 당일의 기록은 오전 이후로 거의 작성되지 않았다. 오전 작업에 대한 짧은 언급 이후 이어지는 부분은 공백이었다. 그가 점심 이후 어떤 작업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노트 외에도 방 안에서 확인된 문서들은 대부분 물품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동생활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식재료를 일정한 주기로 체크하고 기록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 문서들은 주로 공동 창고에서 보관되었지만 일부는 개인 방에서도 보관되었다. 실종된 남성의 방에서 확인된 문서들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중 일부 문서는 며칠 전에 작성된 것으로 실종 당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였다.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목격되었다고 알려진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했다. 밭 사이의 좁은 길과 주거동 뒤편의 산자락, 그리고 공동생활회 진입로까지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실종된 남성이 지나갔다는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토양이 단단했고 최근 비가 오지 않아 발자국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낮았다. 경찰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특정 흔적의 부재가 이동 자체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성원들은 사건 초기 내부에서 서로의 기억을 모아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구성원마다 맡은 작업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대한 기억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어떤 구성원은 그가 오전 중반까지 반 옆에서 물통을 채우고 있었다고 기억했고 또 다른 구성원은 그 시각에 해당 구역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는 사건의 흐름을 단일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다.
초기 경찰 판단에서는 실종된 남성이 공동생활회 외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다. 이 지역에는 작은 농로와 산길이 많았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갈래 있었다. 실제로 구성원 중 일부는 저녁 무렵 그가 산 쪽으로 향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확정적 진술이 아닌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렀고 산길을 따라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가능성을 유지하되 추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일지에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을 설명하는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출입 기록은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한 목격 정보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일지는 오전까지만 작성되어 있었고 오후의 움직임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은 특정 시간대 이후 그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판단할 근거는 남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사용하던 물건들 중 이동에 필요한 필수품이 방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외부로 장시간 이동할 계획이 있었다면 휴대해야 했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작성한 메모에 이런 설명을 남겼다. 소지품의 유무는 이동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기록 공백은 일지의 중단과 출입 기록의 일관성 사이의 차이였다. 일지는 오전까지만 쓰여 있었고 출입 기록은 오후 초반까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두 기록은 서로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연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 부분은 사건의 흐름을 추적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되었다. 경찰은 이 공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도 이 공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어떤 구성원은 그가 그날 매우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고, 그래서 일지를 다 적지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구성원은 평소 그가 기록을 꼼꼼히 남겼기 때문에 일지를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의견은 서로 다르지만 어느 쪽도 이 공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내부 생활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거동과 작업구역 사이의 동선, 출입 기록 방식, 일지 작성 규칙 등 공동생활회의 운영 방식 전반이 조사를 통해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의 진술은 일정한 차이를 보였고 기록과 기억 사이의 간극은 계속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동선도 함께 확인했다. 공동생활회 내부는 각 구성원이 맡은 작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흩어져 움직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를 단일한 지도처럼 정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각 구성원이 그날 오전과 오후에 했던 일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의 동선이 반복적으로 특정 구역과 겹쳤지만 실종된 남성과의 직접적인 접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입 기록과 달리 구성원들의 진술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회상되었다. 어떤 구성원은 남성이 점심 무렵 공동 조리 공간 근처에서 물통을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성원은 같은 시간대에 그 공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기억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차이를 기록하면서 회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간 왜곡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경 작업의 특성상 특정 시각보다 작업 흐름이 중심이 되는 생활 방식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다. 실종된 남성이 사용하던 작업 도구는 대부분 공동 창고에 정리되어 있었다. 경찰은 창고를 살펴보며 그가 당일 작업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도구를 확인했다. 삽과 괭이, 물통 등은 정해진 자리에 있었고 일부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상태만으로는 당일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공동생활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의 도구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 도구의 사용 흔적만으로 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는 힘들었다. 경찰은 주거동 주변을 다시 확인하면서 당시의 조명 상태도 주목했다. 이 지역은 밤에 매우 어두웠고 저녁 이후에는 외부 조명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실종은 낮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조명 상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주거동 뒤편에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실종자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산길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농작물을 옮길 때 사용하던 길이었고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장소였다. 산길 주변에서는 실종자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표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자국이나 떨어진 물건도 없었다. 마른 흙이 대부분인 이 지역 특성상 외부 이동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다. 경찰은 이러한 특성을 기록하면서 특정 흔적의 부재가 이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의 수색은 점점 더 세밀해졌다. 경찰은 주거동, 조리공간, 작업구역, 창고, 공동 모임 장소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본 것은 실종된 남성이 자주 머물던 구역이었다. 그는 공동생활회에서 비교적 조용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주거동 뒤편의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되었다. 하지만 실종 당일 그가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단서는 더 적게 발견되었다. 실종 당일 저녁 이후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은 내부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그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가 남긴 물적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 안에 남아있던 노트와 소지품은 사건 초기부터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공용 공간에서도 그가 남긴 특이한 흔적은 없었다. 이는 실종 이후 그의 움직임이 어느 지점에서 중단되었는지를 더 모호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주변 기상 상태도 확인했다. 그날은 맑았고 비가 온 흔적도 없었다. 시야 확보가 제한될 이유는 없었다. 또한 공동생활회 주변 도로를 지나던 차량 기록도 확인했지만 실종된 남성과 관련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일지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이 문장은 사건의 진행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구성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을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실종된 남성과 마지막으로 말을 나눴다는 구성원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그가 농경 작업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진술 역시 실종 당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정보를 참고했지만 특별한 단서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실종 당일 일지의 공백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다. 구성원 중 한 명은 당시 오전에 실종된 남성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적었는지는 보지 못했다. 실제 노트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작성된 몇 줄만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는 이 공백이 단순한 누락일 수 있다는 의견과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경찰은 이 공백을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경찰 일지에는 기록 중단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이는 사건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특별한 해석이 더해지지 않았다. 실종 이후 내부 분위기는 정갈했지만 무거웠다. 구성원들은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이어갔지만 각자의 기억 속에서 실종된 남성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조사에 협조했다. 하지만 생활 구조 자체가 개별적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하나였다. 실종된 남성은 이 공동생활회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불만을 표출한 적도 거의 없었다. 공동생활회에서의 위치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그가 특정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외부로 나갔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 흐름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사건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지는 기본 흐름은 여러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었지만 세부 시각대는 쉽게 맞춰지지 않았다. 실종된 남성이 오전에 작업을 했다는 사실과 오후에 출입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존재하지만 이 두 사실을 이어주는 구체적인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이 작성하는 기록 방식 자체에 주목했다. 기록은 일지, 출입부, 공용도구 사용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그 모든 기록이 동일한 정밀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작성자에 따라 기록 방식이 약간씩 달랐고 어떤 날은 기록이 누락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실종 당일의 기록 공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공동생활회는 외부 감시 장치나 CCTV를 많이 설치하지 않은 구조였다. 필요 최소한의 설비만 있었고 일부 공간은 자연 채광과 자연 감시에 의존했다. 이로 인해 특정 구역에서 실종된 남성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입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이동 경로를 완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제한 속에서 조사 범위를 넓히기보다 기록과 진술 간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결과 실종 당일 오후의 기록 공백이 사건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게 되었다. 일지와 출입 기록 사이의 간격, 그리고 목격 증언의 부재가 겹쳐지면서 사건의 핵심은 그 공백이 시작된 시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적 흔적을 중심으로 사건의 축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일지의 중단과 출입 기록의 숫자는 서로 완전히 호응하지 않았다. 일지에서는 오전의 작업만이 확인되었고 출입 기록에서는 오후에 주거동을 드나든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시간대에 그를 목격했다는 구성원은 없었다. 경찰은 이 불일치를 단순한 오류로 보지 않고 그날의 전체 흐름에서 어떤 지점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집중했다. 공동생활회에서의 하루는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 모임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각자 할당된 작업으로 흩어졌다가 점심 무렵 잠시 모였다가 오후에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실종된 남성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실종 당일은 작업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흩어져 움직였다고 구성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목격 정보가 적게 남은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특정할 단서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그대로였다. 경찰은 실종 당시 남성이 입고 있던 옷차림도 확인했다. 구성원들의 기억과 방안에 남아있던 옷을 바탕으로 추정된 옷차림은 작업복 상의와 바지였다. 이는 농경 작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장이었으며 외부에서 특별히 눈에 띌 만한 특징은 없었다. 경찰은 이 점을 기록하면서 그가 외부에서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즉 외부인이 봤더라도 주변 농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동생활회에서 사용되던 식사 기록도 검토했다. 구성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함께 식사를 했고 당시 식사 인원은 일정하게 관리되었다. 실종된 남성은 점심시간에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구성원 중 일부는 그가 식사를 거르는 일이 드물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종 당일 오후의 움직임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었다.
경찰은 식사 불참이 어떤 의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에 가장 많이 언급된 기록물은 출입 기록과 일지였지만 정작 실종자의 직접적인 소지품에서는 사건을 설명할 만한 단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지갑과 신분증, 소량의 현금, 간단한 개인 소품들은 방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는 오래된 모델이었고 공동생활회 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전화기 기록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거의 없었으며 마지막 사용 기록도 며칠 전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점을 중요한 정보로 보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서로의 방을 잘 드나들지 않는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분위기였고 필요시 공용 공간에서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개인 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실종된 남성이 실종 당일 오후에 방에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없었으며 방에서 급작스러운 이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당일 작업을 함께 했던 구성원들에게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그들은 실종된 남성이 기계 장비를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 기계는 다른 구성원들이 담당했고 그는 주로 수작업이 필요한 구역을 맡아왔다. 이 때문에 실종 당일 특정 장비를 이용해 먼 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진술이 그의 이동 경로를 완전히 제한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 중 일부는 실종 당일의 기억이 점점 흐려졌다고 말했다. 며칠 뒤 이루어진 진술에서는 처음 조사와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차이를 정상적인 기억 변화로 보았고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요소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전체 시간 흐름을 복원하는 데에 한층 더 어려움을 주었다는 점은 분명했다. 경찰은 주거동 주변의 지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거동 뒤편으로는 완만한 경사의 산길이 이어졌고 산길 옆에는 잡초가 무성한 구역이 있었다. 이 구역은 평소에도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았다. 실종된 남성이 그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다. 경찰 일지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활동하던 밭의 상태도 점검했다. 밭의 표면은 평탄했고 최근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흔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이 밭에서 작업했는지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농기구의 위치나 밭의 상태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오전 작업과 오후 움직임 사이의 간격을 해석하는 데에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은 실종 후 며칠 동안 자발적으로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넓은 지역과 복잡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성원들은 산길, 밭 주변 공동 조리 공간 뒤편, 그리고 주거동 주변을 반복적으로 돌며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각자의 작업을 다시 이어갔지만 사건의 여파는 구성원들의 일상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 당일 기록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었다. 일지의 공백, 출입 기록의 시각, 목격 증언의 부재는 서로를 설명하지 않았다. 일지는 오전에 멈췄고 출입 기록은 오후에 남아 있었지만 그 출입이 실제 이동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입력 오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출입 기록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어느 날 정확했고 어느 날 오류가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경찰은 출입 기록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과거 기록도 검토했다. 몇 주간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특정 시각대 기록이 누락되는 날이 있었다. 이는 구성원이 기록을 잊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장치 오류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거 누락이 실종 당일 기록 해석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경찰은 출입 기록과 목격 정보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구성원회의 기록이었다. 공동생활회에서는 매일 저녁 모임에서 간단한 회의록을 남겼다. 실종 당일 회의록에는 그의 불참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 짧은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확인 중. 이 문장은 구성원들이 그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한 줄이었다. 이 회의록도 사건 이후 중요한 기록으로 남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실종자를 둘러싼 특별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점까지의 경찰 조사와 공동생활회 내부 확인을 종합해도 실종 당일의 흐름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기록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시간대별로 연결되지 않는 정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실종된 남성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기록이 중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그 공백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실종된 남성이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시간은 실종 전날 저녁 모임이었다. 그날 기록은 별다른 특이 사항 없이 끝났고 그는 평소와 동일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구성원들은 말했다. 회의록에도 그의 이름은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고 어떠한 주석도 붙지 않았다. 그 이후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경찰은 실종 전날 밤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24시간의 기록을 다시 정리했다. 실종 전날 밤 공동생활회 내부는 일반적으로 일찍 조용해졌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다음날 새벽 작업을 위해 휴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의 저녁 이후 주거동 내부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평소처럼 불을 끄고 쉬었다고 말했고 주거동 복도에서도 특별한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 진술들을 근거로 실종된 남성이 전날 밤에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지만 이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기록했다. 다음 날 새벽 작업이 시작되기 전 구성원들은 공용 조리 공간에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이 시간대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실종된 남성을 이 시간에 본 사람은 없었다. 그는 평소에도 새벽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처음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경찰은 이 지점에서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남겼다. 오전 6시 무렵 일부 구성원들은 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공동생활회는 넓은 구역에 걸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다. 이때 2명의 구성원은 실종된 남성이 주거동에서 나온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언급한 시각은 서로 달랐고 본 시점도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한 구성원은 해가 막 떠올랐을 때 본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구성원은 밭에 도착한 이후 뒤돌아보았을 때 주거동 쪽에서 누군가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들이 서로를 확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오전 시간대의 기록을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지였다. 그러나 실종된 남성의 일지는 오전 작업에 대한 간단한 기록 이후로 작성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기록이 작성된 시각을 특정하기 위해 공동생활회가 사용하던 펜과 종이의 배치를 확인했지만 일지가 언제 쓰였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물리적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일지의 내용이 전날과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실종 당일도 평소와 큰 차이 없이 하루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었다. 오전 9시 이전 2명의 구성원은 실종된 남성이 특정 밭 구역에서 물통을 옮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에도 모호함이 있었다. 하나의 진술에서는 그가 밭의 왼편에 있었다고 했고 다른 진술에서는 오른편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표현되었다. 경찰은 현장 구조를 고려했을 때 두 구역이 멀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두 진술은 그가 오전 구간 어딘가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세부 시간 흐름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전 10시를 넘기면서 공동생활회 내부는 작업량이 많아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는 시간대였다. 이때 실종된 남성을 봤다는 명확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서로 멀리 떨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 시간대에 대한 진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는 구성원들의 작업 방식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실종된 남성의 움직임은 완전히 기록에서 사라졌다. 점심시간 무렵 공용 조리 공간에서 식사가 준비되었다. 이때 구성원들은 실종된 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거의 빠짐없이 식사 시간에 참석했기 때문에 구성원 중 한 명은 이때 처음으로 오늘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즉각적인 신고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는 누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식사에 늦거나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진술을 기록하면서 당시 구성원들의 판단이 특별히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점심 이후 구성원들은 다시 작업구역으로 흩어졌다. 이때도 실종된 남성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의 작업 도구는 창고에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도 공동생활의 특성상 누군가 대신 도구를 치워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도구의 정리 상태만으로 그의 마지막 움직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기록은 더 흐릿해졌다. 출입 기록에는 오후 2시 무렵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이 시각에 그를 보았다는 구성원은 없었다. 경찰은 이 기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지만 그날 장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생활회 구성원들은 종종 번호 입력을 실수했다고 진술했고 이 때문에 특정 시간이 실제 이동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 점을 주석으로 남겼다. 오후 3시 이후 공동생활회 내부는 비교적 조용했다. 대부분의 작업이 종료되었고 구성원들은 각자 정리 작업을 하거나 주거동으로 돌아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대에 실종된 남성을 봤다는 진술은 없었다. 어떤 구성원은 멀리서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보였다고 말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고 실종된 남성이 평소 입던 작업복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단서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록했다. 오후 시간이 저물면서 구성원들은 저녁 모임 준비를 시작했다. 이 모임은 실종자가 평소 거의 빠지지 않던 일정이었다. 그가 모임에 나타나지 않자 구성원들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녁 모임은 대부분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시간으로 평소에도 누군가 빠지면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은 그의 빈자리가 명확히 드러났지만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사정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내부적으로 확인 과정이 시작되었다. 저녁 모임이 시작된 직후 구성원들은 실종된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평소에도 늦게 합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날은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나 전달된 메시지도 전혀 없었다. 모임을 진행하던 구성원은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그의 이름 옆에 별도의 표시를 남겼다. 이 표시는 단순한 결석 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건 이후에는 이 기록이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회의록은 간결했고 그의 불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모임이 끝난 후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방을 먼저 확인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실내에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침대 위에는 평소 사용하던 이불이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 있던 노트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개인용품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방 안에는 외출 준비를 했다는 흔적이나 급히 무언가를 챙긴 흔적은 없었다. 이 점은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이례적인 느낌을 주었지만 여전히 자발적 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그날 밤이었다. 신고는 구성원들 내부 확인이 끝난 뒤 이루어졌고 경찰은 현장을 조용히 살펴보았다. 경찰의 초기 판단은 여전히 중립적이었다. 실종된 남성이 외부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공동생활회 내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동등하게 유지되었다. 경찰은 방 안을 살펴보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방 안에 정돈된 상태는 급작스러운 이동이나 갈등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물건의 위치나 상태에서도 특별한 실마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동생활회 내부는 조용해졌다. 경찰은 구성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그날의 흐름을 다시 확인했다. 구성원들 대부분은 실종된 남성의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최근 특별한 문제를 겪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 진술들을 기록하면서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지 않았다. 단지 추가 확인 필요라는 문구를 남겼을 뿐이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이 되기까지 공동생활회 주변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다. 주거동 주변과 작업구역, 공동조리 공간, 밭 주변 그리고 진입로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확인했다. 그러나 어두운 밤 조명도 한정된 상황에서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주요 지점에 대한 시각적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기록했고 다음 날 일출 후 다시 확인할 계획을 세웠다. 구성원들은 그날 밤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대기하거나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실종된 남성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구성원들의 동선을 기록하면서도 그 누구도 실종된 남성을 저녁 이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사실은 24시간 기록을 복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실종된 남성의 움직임은 점심 이후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었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해졌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다시 공동생활회를 방문했다. 이때 햇빛 아래에서 구조를 천천히 살피면서 이전 밤에 놓쳤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했다. 주거동 주변의 흙길, 산길 초입, 밭 사이의 좁은 길, 그리고 공동조리 공간 뒤편의 공간 등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러나 수색 결과는 전날 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눈에 띄는 흔적은 여전히 없었고 실종된 남성이 이동한 경로를 특정할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특정 단서를 찾기 어려움이라는 문장으로 기록했다. 경찰은 이날 구성원들을 다시 모아 이야기를 들었다. 구성원들은 전날의 기억을 서로 비교했지만 시간대별로 정리했을 때 여전히 흐름은 모호했다. 몇몇 구성원은 새벽에 주거동 복도에서 약한 발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발소리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어느 시각이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검증 불가 항목에 넣었다. 구성원들은 모두 잠들기 전후의 기억이 흐릿했고 밤사이 누가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만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종 전날 오후의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하면서 경찰은 기록 장치가 정확한 시각을 반영했는지 검증하려 했다. 기기는 오래된 방식으로 시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은 사용 설명서와 장치의 내부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날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구성원들은 종종 번호 입력을 실수하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참고하면서도 해당 출입 기록이 실제 이동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기록은 기록대로 유지되었고 진술은 진술대로 별개의 자료가 되었다. 이날 아침 경찰은 회의록을 다시 확인했다. 전날 저녁 남긴 확인 중이라는 한 줄은 사건 초기 흐름의 일부분으로 남았다. 회의록 자체에는 구성원들의 심경이나 의도는 담겨 있지 않았고 단순한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공동생활회가 기록을 남기는 방식의 특징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기록이 사건 전개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이 상황을 인지한 시간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정리했다. 오전 시간이 흐르면서 경찰은 구성원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구성원들에게 실종된 남성을 마지막으로 본 시점, 그날의 작업 상황, 다른 구성원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묻는 과정이었다. 이 면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진술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기존 진술을 반복하거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조차 사건 전체의 흐름을 해석할 때 일정한 혼란을 가져왔다. 경찰은 이를 기록하면서 진술 간의 미세한 차이는 기억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판단됨이라고 덧붙였다. 그날 오전 11시 무렵 경찰은 다시 출입 기록과 일지를 대조했다. 일지는 오전에 멈춰 있었고 출입 기록은 오후 초반까지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두 기록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없었다. 일지 중단 시점과 출입 기록이 남은 시간 사이에는 약 몇 시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를 채울 증언이나 물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지점을 사건의 핵심 중 하나로 보고 일지에 표시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경찰은 주변 지역의 CCTV와 차량 이동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공동생활회 주변 도로는 감시 장치가 많지 않았고 농로와 산길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 중에서는 실종된 남성과 관련된 장면을 찾을 수 없었다. 일부 영상에는 농기계나 주민 차량이 찍혀 있었지만 실종된 남성의 이동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결과를 영상 자료로 확인되는 정황 없음으로 정리했다. 이날 오후 구성원들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공동생활회 주변을 다시 수색했다. 산길, 밭 가장자리, 주거동 주변을 중심으로 확인했지만 뚜렷한 물적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혼자 이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동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계산하려 했지만 해당 계산을 뒷받침할 정보가 부족했다. 그가 어느 시각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동 가능 범위도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까지의 기록 복원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사건의 특정 시간대에서 기록과 진술이 동시에 공백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점심 이후의 시간대는 일지에도 출입 기록에도 구성원들의 기억에도 명확히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 공백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이 공백이 사건 흐름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만을 명확하게 남겼다. 야간 수색이 시작된 시점은 사건 발생 당일 저녁 모임이 끝난 직후였다. 구성원들은 경찰과 함께 주거동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환경에서는 뚜렷한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경찰은 주거동 뒤편 산길의 초입을 중심으로 확인했고 밭과 밭 사이의 좁은 흙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야간에는 작은 표식조차 놓칠 수 있었고 조명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는 정밀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 특이사항 발견 어려움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2차 수색은 다음날 일출 후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는 햇빛 아래에서 지형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지만 전날 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거동 주변의 흙바닥은 단단했고 이 지역의 특징 때문에 이동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다. 산길로 이어지는 길목 역시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 지역 지형 특성상 흔적의 부재가 이동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기록했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점심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 하나하나의 동선을 다시 살폈다. 구성원들은 점심 이후 각자 맡은 작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자주 보지 못했다. 일부 구성원은 작업 중간중간 주거동 쪽을 바라볼 때가 있었지만 그 시각의 특별한 움직임은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구성원은 오후 중반에 주거동 쪽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지만 누구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시각대상 모두 불분명한 기억이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기록하면서도 이를 단서로 판단하지 않았다. 기억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특정 소리나 흔적이 실제로 누구의 움직임을 의미하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사건의 시간 흐름은 다시 단절되었다. 점심 이후의 공백은 기록과 진술 모두에서 확인되었고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증언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이동 경로라는 방식을 참고했다. 이는 개인이 평소에 자주 이동하던 구역, 평소 앉던 장소, 작업하던 위치 등을 중심으로 이동 방향을 가늠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실종된 남성은 특정 구역에만 머무는 성향이 아니었고 작업 구역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주거동 뒤쪽의 벤치, 공동 창고 근처, 밭 가장자리 등 다양한 곳을 이용했다. 따라서 그의 이동 경로를 특정 장소로 좁히는 것은 불가능했다. 점차 경찰은 출입 기록의 상태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출입 기록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기록처럼 보였지만 구성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기록 방식 자체가 일관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여러 번 반복 입력이 이루어졌고 어떤 날은 출입하면서도 번호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 점을 기록하면서 출입 기록의 신뢰도를 사건의 중심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지와 달리 출입 기록에는 시간 정보가 명확히 남아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였다. 경찰은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오후 초반의 시각대를 중심으로 주변을 다시 살폈다. 기록이 실제 이동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시각은 사건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시각대에 해당하는 구역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이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거동 주변의 흙길은 비교적 단단했고 발자국이나 긁힌 흔적 등은 쉽게 남지 않았다. 주변 밭과 산길도 비슷한 상태였다. 경찰은 구성원 개별 면담에서 작은 차이들을 발견했지만 그 차이 중 어느 것도 사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어떤 구성원은 실종된 남성이 며칠 전부터 피곤해 보였다고 했고 또 다른 구성원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들은 실종 당일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진술들을 참고 기록에 남겼지만 이를 근거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점점 사건의 24시간 흐름은 기록이 남은 구간과 기록이 사라진 구간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기록이 남은 구간은 주로 오전 활동과 출입 기록이었다. 기록이 사라진 구간은 점심 이후부터 저녁 모임까지였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는 이 중간 구간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나오지 않았고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 공백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은 이 공백을 해석하는 데 신중했다. 공백이 특정 사건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이 구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경찰은 일지 중단 시점과 구성원들이 마지막으로 그를 확인한 시점, 출입 기록이 존재하는 시점, 그리고 모임 불참 시점을 기준으로 공백의 범위를 정리했다. 이 공백은 사건 전체에서 몇 시간에 해당하는 구간이었지만
이 구간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기록 부재의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누락일 수도 있었고 구성원들 모두가 바쁘게 작업하던 시간대였기 때문에 목격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공백의 범위가 일정하고 자료와 진술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사건의 구조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오후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시간 이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오후 초반 시각 이후 그를 봤다는 구성원은 없었다. 방 안에는 그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고 작업 구역에는 그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그가 어느 시점에서든 이동을 중단했을 가능성을 내포했지만 그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이 얻은 결론은 하나였다. 실종된 남성의 24시간 기록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완전한 흐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그 기록은 서로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공백이 사건의 중심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기록과 진술을 모두 정리한 뒤 다시 한번 시간 흐름에 따라 배열했다. 그러나 배열 과정에서 여러 시각대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오전 시간대는 진술과 일지가 어느 정도 일치했지만 점심 이후 시간대는 서로 보완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구간을 자료간 연결 불가로 분류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분은 더 명확해졌다. 경찰은 일지의 중단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 손글씨 필체나 압력 변화, 종이의 상태 등을 확인했지만 이 역시 특정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노트의 마지막 문장은 평소 작성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고 문장이 미완성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가 비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특별한 의미 없이 작성자가 이어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일지 중단이 오후의 기록 공백과 겹친다는 사실은 우연인지 아니면 생활 패턴의 변화였는지는 끝내 설명되지 않았다. 출입 기록에 대해서도 경찰은 가능한 모든 비교를 시도했다. 과거 몇 달간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번호 입력이 누락된 날, 반복 입력이 이루어진 날, 사용자가 헷갈려서 다른 시간에 입력한 날들의 패턴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 분석은 실종된 날의 기록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실종 당일의 기록이 실제 이동을 반영했는지 혹은 단순한 입력 오류였는지 판단할 만한 내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각자 기억을 바탕으로 기록의 신뢰도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 설명은 서로 다르게 이어졌다. 경찰은 출입 기록이 남아있던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다시 질문했지만 누구도 그 시각의 주거동 주변을 오가는 사람을 명확히 보지 못했다. 구성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세 명의 구성원이 멀리서 누군가 이동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지만 그 인물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경찰은 이 진술들을 불명확한 시각적 기억으로 분류했다. 점심 이후의 시간대를 되짚는 과정에서 경찰은 구성원들의 작업 기록도 검토했다. 공동 생활회 내부에서는 각자 맡은 작업을 간단히 기록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이 기록은 시간이 아닌 작업 종류를 중심으로 남겨져 있었다. 특정 시각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경찰은 이러한 기록 방식이 사건의 시간 흐름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성원들이 농경 작업 특성상 특정 시간보다 작업 단위로 하루를 구분했기 때문에 시간 기반 기록은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구조였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이 개인적으로 자주 머물던 장소를 중심으로 주변을 다시 조사했다. 주거동 뒤편 벤치, 공동 창고 옆의 그늘진 공간, 밭 가장자리 등은 그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장소였다.
하지만 이들 장소에서도 실종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의 토양이나 나뭇가지, 작은 자갈의 배열에서도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생활 흔적 외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된 남성의 동선을 특정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종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공동생활의 내부 구조와 이동 경로는 더 많은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경찰은 기존 가능성을 좁히기보다는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실종된 남성이 외부로 이동했을 가능성, 공동생활회 내부에서 어딘가에 머물 가능성, 혹은 특정 시간대 이후 이동을 중단했다는 가능성까지 모두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점은 기록 공백의 반복성이었다. 일지의 공백, 출입 기록의 불확실한 시각, 구성원들 간 기억의 차이, 그리고 CCTV 부재 등 다양한 자료에서 동일한 시간대가 비어 있었다. 경찰은 이를 단순히 기록 누락이나 기억의 한계로만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공백을 특정한 원인과 연결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결국 공백은 공백 자체로 남았고 이는 사건의 중심축이 되었다. 경찰은 사건이 특정 시각대에서 멈추었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단서는 없었다. 실종된 남성이 스스로 외부로 이동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했고 공동생활의 내부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장면이나 기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양쪽 가능성 모두 증거나 기록이 부족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현 시점에서 원인 설명 불가로 정리했다. 시간 흐름의 복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경찰은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실종 전날 밤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의 모든 자료를 연결했지만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구간은 여전히 동일했다. 오전과 저녁의 흐름은 분명했지만 그 사이의 몇 시간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공백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정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어느 가정도 확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의 시간대 중 일부는 설명되지 않는 상태로 남았다. 경찰은 보고서 말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기록이 남겨진 구간은 서로를 보완하지 않으며 기록이 사라진 구간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자료 증언 현장 상황 모두에서 동일한 공백이 반복되며 본건의 시간 흐름은 해당 공백을 중심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이 문장은 사건의 본질을 드러냈다. 실종된 남성의 움직임은 기록되지 않은 시간 속으로 사라졌고 그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시간 자체였다. 그리고 그 24시간의 복원은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조각들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경남 산청 일대 농경 기반 공동생활회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단순한 농경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내부 운영 방식은 비교적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구성원들은 일정한 생활 리듬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리듬을 중심으로 하루가 구성되었다. 아침 모임, 작업 분배, 점심 이후의 재정비, 저녁 모임 등 일정한 구조는 존재했지만 모든 행동이 시간 단위로 기록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이 생활 구조가 사건의 시간대를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고 정리했다. 공동생활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작업 중심 구조였다. 구성원들은 시계를 보고 움직이는 것보다 주어진 작업 단위를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었다. 작업이 끝나면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특정 시각대의 구성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 구조는 일상적으로는 효율적이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간 기반 기록의 빈약함을 낳았다. 경찰은 작업 단위 중심의 구조는 시간 기반 확인을 약화시킴이라는 분석을 남겼다. 주거동과 작업 구역 사이의 물리적 거리도
사건의 구조적 난점을 형성했다. 주거동에서 밭까지는 구역마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밭과 밭 사이를 잇는 좁은 흙길은 서로 교차하는 구간이 적었고 특정 구성원들의 이동이 누구에게도 관찰되지 않은 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경찰은 이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시야 단절이라고 정리했다. 출입 기록 시스템 역시 단순한 방식이었다. 구성원들이 주거동 출입 시 번호를 눌러 기록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기록은 이동 경로 전체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주거동 뒤편 산길이나 밭 사이의 작은 길은 출입 기록과 관계없이 언제든 오갈 수 있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출입 기록 실제 이동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기록 자체에는 별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기록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동생활회의 생활 패턴상 개인 일지가 거의 유일한 시간 정보였다. 그러나 일지는 의무가 아니었고 각 구성원들의 습관에 따라 기록 방식과 빈도가 달랐다. 실종된 남성의 일지가 작성 도중 멈춰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단서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기록자의 의지 상태에 따라 기록이 중단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음이라고 남겼다. 즉, 일지 중단 자체가 비정상성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는 하루 동안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다. 작업구역은 일정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특히 점심 이후 시간대에는 소규모 이동이 잦은 반면 상호 간 확인은 줄어들었다. 이는 실종 당일 점심 이후의 공백이 왜 여러 기록에서 동시에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경찰은 점심 이후 시각대는 원래부터 관찰 빈도가 낮은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또한 공동생활회가 작은 규모이지만 개별 공간에 대한 개입이 적은 구조라는 점도 언급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방에 드나드는 일은 거의 없었고 각자의 공간은 개인적 영역으로 존중되었다. 이런 구조는 일상에선 안정감을 주었지만 사건 발생 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었다. 실종된 남성의 방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구성원들의 관여도가 낮았던 환경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 역시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다. 공동생활회에서는 작업 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이 각자의 속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서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 흔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구성원 간 상호 관찰이 적은 생활 방식은 사건 재구성의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남겼다. 공동 조리 공간의 사용 방식도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공간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구성원들이 모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었다. 실종된 남성이 점심시간에 이 공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성원들에게 이례적으로 느껴졌지만 이 불참이 어떤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구성원 중 일부는 그가 가끔 작업 때문에 점심을 늦추기도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구성원은 그가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점심 이후 사라진 시간대를 설명할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동 뒤편 산길은 사건에서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지만 이 길은 공동생활회의 구조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이동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날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고 주변 잡초나 나뭇가지의 변형도 이동 여부를 판단하기엔 미약했다. 경찰은 이 점을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흔적 부재 가능성으로 기록했다. 출입 기록과 일지가 서로 보완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이기도 했다. 출입 기록은 주거동 출입만을 기록했고 일지는 개인의 습관에 따라 작성되었다. 경찰은 이 둘을 대조해 보았지만 그 간극은 메워지지 않았다. 이 간극이 사건의 특징처럼 보이지만
공동생활회의 운영 방식에서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경찰은 이 점을 명확히 기록하면서도 이 간극이 실종 당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단정 불가라고 남겼다. 구성원들이 맡고 있던 작업의 성격도 사건 분석을 어렵게 했다. 작업은 대부분 단독으로 이루어졌고 동선도 일정하지 않았다. 한 구성원이 오전에 작업한 장소가 오후에는 다른 구성원이 사용하는 구역이 되기도 했고 일부 구역은 작업량이 많지 않아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다. 이 때문에 실종된 남성이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를 특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를 작업 동선의 비일관성으로 설명했다. 실종자의 생활태도 역시 구조적 맥락에서 고려되었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했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한 성향이었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별히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사건 발생 후 그의 마지막 모습을 추적할 때는 단서가 되지 못했다. 구성원들은 그가 개인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이 점이 사건의 공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경찰은 공동생활회가 운영되는 방식 전반을 다시 살펴보며 기록의 공백이 단순한 사건적 요소가 아니라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성원들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는 생활 방식, 작업 단위 중심의 이동 패턴, 주거동과 작업 구역 사이의 거리, 출입 기록 방식의 단순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시간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누락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분석은 실종 당일의 공백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공백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의 일지 중단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했다. 일지가 어느 시점에서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변 기록과 공간 환경을 함께 살폈지만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해석도 내리기 어려웠다. 일지는 그가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지만 동시에 기록이 중단되었다는 사실 역시 그가 생활 리듬을 어느 시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성원들의 말처럼 기록은 날마다 같은 양이나 형태로 남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 일지의 공백은 사건의 원인이라기보다 사건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출입 기록과 관련된 분석도 더 면밀히 이루어졌다. 기록 장치는 이동 자체를 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번호 입력을 기반으로 기록이 남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 이동과 기록된 시간은 종종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구성원들의 진술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났다. 어떤 날은 여러 번 눌러야 기록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번호 입력을 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계의 단순함과 사용자의 습관이 기록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실종 당일 기록 해석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출입 기록은 참조용으로만 판단이라는 설명을 남겼다. 환경적 요소도 기록 공백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공동생활회 주변의 지형은 넓은 밭, 흙길, 산길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였다. 이는 구성원들에겐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이었지만 외부에서 사건을 추적하는 입장에서는 복잡성을 더했다. 사람이 이동해도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정 구역은 외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사건 당일 실종자의 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작업 구역의 특성 또한 공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성원들은 하루 동안 각자의 구역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이 구역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누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구성원들이 진술한 오전에는 보았다. 점심 이후에는 보지 못했다는 흐름은 이 생활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를 생활 패턴의 영향으로 인한 관찰 빈도 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과거 공동생활회에서 있었던 여러 상황도 참고 자료로 살펴보았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실종 사례나 사건 기록은 없었지만 구성원 일부는 특정 연도에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언급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연관성 없이 단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한다는 정도였다. 경찰은 이 언급을 사건 자료에 기록하되 공식 분석에서는 참고 수준으로만 간주했다. 이 정도의 과거 사례는 구조적 맥락을 암시하는 자료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종된 남성의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공동생활회의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분석 요소였다. 구성원들은 대부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내부 규율도 분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외부와의 교류가 적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고 이 점은 사건 발생 시 정보가 외부로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 실종된 남성이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구성원들이 바로 외부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먼저 진행한 것도 이러한 구조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경찰이 주목한 또 다른 요소는 주민들 간의 위계나 역할의 차이가 기록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정 구성원은 문서 정리를 자주 맡았고 또 다른 구성원은 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들은 공식적 책임보다는 경험과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것에 가까웠다. 기록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기록 관리가 전문적 체계라기보다 생활의 일부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경찰은 이 구조 분석을 통해 실종 당일 발생한 기록 공백이 사고적 혹은 의도적이라기보다 구조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판단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 기록 시스템의 단순함, 일지 작성의 자율성, 지형적 시야 단절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특정 시간대는 쉽게 비어 있었다. 이 공백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단지 사건 이후 그것이 문제의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점이 경찰의 분석이었다. 경찰은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보고서 말미에 다음 문장을 덧붙였다. 본 공동생활회 구조는 평시에는 안정적이나 사건 발생 시 시간 기반 자료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지님. 기록 증언의 공백은 특정 사건의 지표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됨. 단 해당 공백이 실종의 경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 이 문장은 사건의 구조적 이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공동생활회의 공간적 특성, 기록 방식, 생활 리듬, 지형적 환경 모두가 공백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공백은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으면서도 사건 해석의 핵심이 되었다. 즉, 이 공동생활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실종은 그 자연스러운 공백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경찰은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구조적 이해가 사건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정립하는 데에는 필요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실종자의 흔적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갔지만 구조적 환경의 특성 때문에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경찰은 실종된 남성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진술을 정리한 뒤 실종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이 검토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된 것은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었다. 그는 공동생활회에서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한 갈등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단독 행동을 취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실종자가 평소 혼자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는 구성원들의 진술을 함께 기록했다. 그러나 자발적 이동 가설은 곧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 공동생활회 주변의 넓은 농경지와 산길은 특정 목적지 없이 이동하기엔 다소 제한적이었다. 실종자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설명할 만한 확실한 단서도 없었다.
출입 기록은 오후 초반에 그가 주거동 출입을 시도했음을 시사했지만 기록 장치의 특성상 실제 이동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했다. 경찰은 이 기록을 근거로 가설을 강화할 수 없었고 결국 이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으나 설명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로 남았다. 두 번째로 검토된 가설은 실종자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었을 가능성이었다. 공동 생활회 주변은 넓고 지형이 단순해 보였지만 구역마다 높낮이가 다르고 일부 구간에는 작은 배수로와 완만한 경사로가 존재했다. 이러한 지형에서 누구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경찰은 구성원들과 함께 주변 지형을 확인하면서 실종자가 평소 이동하던 구역들을 중심으로 어두운 시간대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결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흔적이 주변 지형에 남아야 했고 경찰과 구성원들이 여러 차례 수색한 과정에서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연 지형에 의해 흔적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언급되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 실종 전체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경찰은 이 가설 역시 가능성은 존재하나 현장 근거 미확보라고 기록했다. 세 번째 가설은 실종자가 특정 시각 이후 이동을 멈추었을 가능성이었다. 이는 사건 기록에서 나타나는 공백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점심 이후의 시간대는 일지, 출입 기록, 구성원들의 기억 모두에서 동일하게 비어 있었고 경찰은 이 구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실종자가 이 시간대에 어느 순간 이동을 멈추었다면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지형 특성상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은 높았지만 그조차도 가설을 뒷받침할 정황은 아니었다. 경찰은 이 가설에 대해 공백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음이라는 문장을 남겼다. 이는 실종 당일 기록 공백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분석이었지만 공백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단정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검토하며 공동생활회의 생활 구조가 시간 기록의 불완전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동생활회는 일과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속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누군가의 부재가 즉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생활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관찰 공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록 시스템의 단순함도 사건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출입 기록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입력되거나 누락될 수 있었고 장부나 일지는 개인 습관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했다. 이 구조는 평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에는 기록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소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료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경으로 보았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세 가지 가능성을 한 번에 배제하지 않고 어느 하나를 중심 가설로 삼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남긴 기록은 그날의 흐름이 어느 순간부터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었다. 경찰은 단일 가설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상황으로 판단했고 이 사건의 최종 분석에선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만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검토하며 마음에 남은 지점을 하나씩 다시 언급했다. 사건 당일에 나타난 기록 공백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공동생활회의 구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했다. 생활 패턴과 지형적 특성, 기록 방식의 단순함이 모두 맞물리면서 특정 시간대는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평소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단지 이번 사건에서 그 공백이 결과적으로 실종과 겹쳐 보였을 뿐이었다.
전문가 한 명은 공백의 시작과 끝이 특정 행동과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점심 이후의 시간대부터 실종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기록상 중요한 흐름이지만 이 구간이 다른 날보다 특별히 다르다는 증거는 없었다. 공동생활의 구성원들의 생활 리듬은 느슨한 시간 기준에 따라 움직였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도 장시간 비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사건 분석의 핵심 조건으로 보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일지와 출입 기록의 간극을 언급했다. 일지는 개인적 기록이며 작성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출입 기록은 입력 방식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이동과 항상 일치하지 않았다. 이 두 자료가 서로 보완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공동생활회 내부에서 시간이 관리되는 방식 자체와 관련되어 있었다. 시간보다 작업 단위가 우선되는 구조에서는 시간 기반 자료가 불균형하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기록 공백을 다시 정리했다. 공백은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단지 평소의 생활 방식에서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공백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은 구조적 누락 가능성이었다. 이 표현은 공백이 의도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공동생활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결과라는 분석에 가까웠다. 경찰은 보고서 후반부에서 이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실종된 남성은 점심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고 구성원들 가운데 누구도 그 시간대에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출입 기록은 있었지만 그 기록이 실제 이동을 의미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지는 그날의 오전을 마지막으로 멈추었고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구성원들은 그가 평소처럼 작업을 계속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가능성 역시 자료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서로를 보완하지 않았다. 진술은 기억의 범위 안에서 존재했고 기록은 시스템의 특성 안에서 남았다. 지형은 흔적을 남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생활 구조는 서로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 모든 요소가 사건을 구성하는 동시에 사건을 흐리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이를 자료 간 연속성 부족과 환경적 확인 어려움이라는 문구로 요약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검토에서 실종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사고를 겪었을 가능성, 이동을 멈추었을 가능성 모두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하나를 중심 가설로 삼기에는 자료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특정한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 자체가 부족한 구조적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더 분명해졌다. 경찰은 보고서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겼다. 확인된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사실들이 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공백을 중심으로 이해되며 현재 단계에서 그 공백의 성격을 확정할 수 없음. 이 문장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 부재에 대한 기록이었다. 하루의 흐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 흐름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접히듯 끊겨 있었다. 그 끊어진 지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분석을 마쳤지만 그 분석이 사건의 원인을 좁히지 못한 채 그대로 남는 것도 이 사건의 일부였다. 그리고 실종된 남성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의 공간과 기록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시간처럼 서서히 정지된 형태로 남았다. 사건이 남긴 것은 결론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는 시간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남 산청의 그 공동생활회는 이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들을 이어갔지만 그 하루들 사이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백이 남았습니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그 기록들은 서로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증언은 이어졌지만 그 증언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색과 분석도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시간의 경계선에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그가 사라진 시간이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확인된 흔적과 확인되지 않은 시간 사이에서 이 사건은 지금도 천천히 조용하게 멈춰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